후쿠시마 원전에 쌓여있는 오염수를 둘러싼 논쟁, 대국민 안심 프로젝트, 슬기로운 바다생활, 어서오션 특별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불안하기만 한 우리 국민들, 원전 처리수로 인해서 등이 굽은 물고기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산 물고기를 먹으면 병에 걸린다 등등 괴담까지 유포되는 현실인데요. 슬기로운 바다생활 어서오션 특별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파헤쳐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수산물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까? 라는 시간인데요. 코너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현재 상황,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시찰단이 오는 23일에 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죠. 그리고 그를 앞두고 한일 양국이 계속해서 협의를 거치고 있었는데 이 협의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실무 협의가 열렸는데 좀 세부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23일과 24일 이렇게 이틀 가기로 했던 거가 나흘로 늘어났다라는 소식까지는 전해졌는데 지금 가서 어디를 시찰할지 그 항목들, 범위, 또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명단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수산물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 부경대 식품과학부 식품공학 김영목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산물과 수산식품 안전관리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부경대학교 식품과학부 김영목 교수입니다. 예. 아마 교수님도 최근에 이 부분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식품과학, 식품공학 전문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수산물들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겁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예. 전 세계 어디에도 100% 안전한 식품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다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고되면서 수산물이 정말 안전한지 불안한 국민들이 많거든요. 현재 수산물 안전은 어떤 체계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크게 두 단계로 걸쳐서 식품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양식장 등과 같은 수산물의 생산 단계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생산 단계 안정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이후 유통 단계에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에 걸쳐서 촘촘하게 식품 안전성 검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최소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들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생산되고 수입되는 그런 수산물 안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수입 수산물의 경우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나서 이후 유통 단계에서는 국내산 수산물과 똑같이 안전성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안전성 조사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샘플 조사가 진행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분들께서 불안해하는 거는 이게 샘플 조사다 보니까 혹시나 그 일부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는 국민들이 충분히 그런 우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체 생산물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식품 안전성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전에 지역별로, 시기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품목과 수량을 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계획에 맞춰서 치료를 채취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당연히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은 압니다만 일부만을 검사한다고 하면 그 신뢰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그 신뢰성이 얼마나 높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뭐 지역별로 시기별로 그리고 품목별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품목하고 수량을 정하고 뭐 이에 따라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과학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시료 채취 품목을 정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예. 아주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10건 중에 1건 하는 거랑 10건 중에 5건 하는 건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검사 건수를 더 많이 높이면은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뭐 최근에 뭐 소비자들이 뭐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 방출에 관련해 가지고 뭐 안정성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뭐 최근 몇 년 전부터 뭐 수산물 안전성 조사 건수를 이제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한 15,500건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올해는 뭐 전년보다 뭐 한 23% 늘어난 이제 19,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게 되면 예전에 저희들이 1,000건 정도를 분석했던 과거 시기하고 예. 뭐 최근에 2020년 이후로 15,000건 이상을 분석하는데 현재 시기와 비교했을 때 수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이제 중대한 이슈는 크게 발생한 차이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뭐 최근에 소비자들의 이러한 이제 불안감 때문에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뭐 사실은 과도할 정도로 분석 수량 자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사 건수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 측면에서는 이제 충분하고 그리고 또한 소비자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검사 건수가 높아진다고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부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안전하다는 것이 이제 소비자들에게는 이제 안심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검사 건수를 늘린다고 해서 큰 차이를 나타내진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렇게 하는 검사들에서 만약에 유해 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지금 이제 생산 단계하고 저희들의 유통 단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이 출하되기 전인 생산 단계에서 이제 안전성 관련 유해 물질이 이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하게 되면은 그리고 유해 물질이 사안에 따라서 출하 연기라든지 출하 금지 또는 이제 폐기 등의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반면에 유통 단계에서는 유해 물질이 이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신속하게 회수하고 또 폐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보는 그 시각과 소비자들, 국민들의 그 안심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게끔 추가적인 무언가 안전체계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그래서 앞서 제가 소개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농축산물을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도 100% 안전한 식품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위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수산물 같은 경우는 특히 생산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 안전성 관리를 하는 선제적 안전관리 제도를 지금 이제 국가에서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예. 수산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례로는 폐류 생산에 의해서 미생조사 사업이라든지 양식장 협사 제도 등을 통해 가지고 선제적 안전관리 제도를 지금 현재 도입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그 1편, 특별판 1편에서 해양수산부 차관이 오셔서 수산물 안심해도 된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예. 일정 수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지금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유해 물질에 대해서 관리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해 물질들이 이제 인체에 미치는 위성 평가 통해 가지고 안전 관리 기준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위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유해 물질은 불검출이 관리 기준의 불검출로 설정이 되고요. 또 어떤 물질들은 위해성하고 섭취나 등을 고려해 가지고 관리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 기준은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설정되기 때문에 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제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거의 없다고 보시고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위해성이 높은 유해물질 같은 경우는 아예 검출되지 않아야 기준을 통과하는 거고 또 그보다 좀 맞습니다. 낮은 것들은 일정 조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 이하면 계속해서 유통이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느 정도로 높은 편입니까? 안전관리 수준이? 지금 뭐 소비자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에서 뭐 1인당 수산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뭐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제 법적 규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고요. 그래서인지 뭐 수산물과 수산식품 안전 관리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연구자 관점에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나라의 수산물 안전 관리가 뭐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앞서가는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말씀을 들으면은 잘 갖춰져 있구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구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또 오염수 방류가 되고 난 후는 불안한 마음이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그 영국의 한 교수가 오염수가 1리터 내 앞에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혹시 이 내용 보셨나요? 뭐 저도 요 내용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단편적으로 접했기 때문에 예. 뭐 그분이 발언했던 진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다만 제 생각에는 이분은 이제 방사능 오염수의 안정성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그 발언이 약간 가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이 그 발언에 대해서 또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런 쪽 분야를 전문하는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예.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안전성 문제를 떠나서 이제 방사성 오염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처리 후에도 방사성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뭐 사실 다량 횟수로 희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 방수 자체는 높은 농도의 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음용수로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그 일본 내에서 그렇게 안전하면은 식수나 공업용수로 사용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왜냐면 저 식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담수를 먹게 돼 있는데 예.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는 이제 희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희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바닷물을 희석을 합니다. 결국은 거의 바닷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닷물이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그 후쿠시마산 멍게가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고요. 뭐 국내산, 일본산 구별법 이런 게 또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 정부에서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절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후쿠시마산이 아닌 다른 일본 지역의 수산물들은 뭐 안전성 괜찮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 수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식약처에서 방사성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이제 방사선 안전성에 관련된 뭐 주로 세슘과 요오드에 대한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다른 나라,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관리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는 이제 큰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 수산물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냐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뭐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들을 고려해서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8개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이제 수입 금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조사했던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데이터도 다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2011년도 이후 국내에 식용으로 수입된 이제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 관리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이제 한 건도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크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인근의 8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것들은 지금 이제 일본에서 수입업자들이 이제 수산물 이력 관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가 생산지를 변조하는 확률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궁금한데요. 그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나 식품 등을 먹게 되면은 우리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제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섭취하게 되면 암과 같은 질환이 유발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은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했다 가지고 모두 다 암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뭐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예. 이제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해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오염 지역에 거주하면서 과도한 양의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가 뭐 암으로까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뭐 일시적으로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 노출된 경우에는 뭐 신지대사 등을 통해서 뭐 체내 방사능이 이제 배출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줄어든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식품을 통해서 이제 오염된 방사능이 오염된 것들을 섭취하더라도 방사능 물질의 종류하고 양에 따라서 예.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요. 뭐 대부분의 경우 같은 경우 증상이 없거나 또는 조금 있다 하더라도 또 설사 탈모 등이 조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암 얘기 들어봤고요. 또 피폭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인체 피폭 영향을 받을 정도면은 수치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우리 사실 방사능이 뭐 원전에서 발생하는 그런 방사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생활 환경 주변에서는 자연 방사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뭐 전 세계적으로 1년 동안에 일반인이 건강상에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허용되는 연간 허용 선량이 이제 1mS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예. 이 mS라는 기준 안에는 이제 자연 방사선에 대한 노출되는 거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인공 방사선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 저희들이 뭐 병원에 가서 흉부 엑스선 촬영할 때 노출된 전량이 뭐 통상적으로 0.1에서 0.2mS라고 이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또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수산물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금 앞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사선 세슘 같은 경우는 관리 기준이 뭐 50이나 100 이하 정도의 킬로그램당 100 베크레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뭐 생선, 뭐 예를 들면은 생선에 뭐 100 베크레 정도의 세슘이 오염돼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를 매일 200g이 성인들이 섭취하더라도, 뭐 전체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1년 동안 노출되는 양은 0.01mS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흉부 엑스선 촬영에서 노출된 전량과 거의 비슷한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비자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건강상의 위해는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경대 식품과학부 김영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